내깎게 감히 우리 유진이 뺨을 때려. 너도 똑같이 당해봐. 윤세영과 최명지 모녀가 하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다가 자기들 잘못이 드러나서 지옥으로 굴러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해성투어 사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윤세영이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걸음은 매섭게 내디뎠습니다. 황진구는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나한테 소리 질러? 윤세영은 문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외쳤습니다. 사무실에 울리는 윤세영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피곤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침착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윤 팀장, 회사에서 누군가를 뺨을 때리는 게 정상이야? 황진구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윤세영은 두 손을 허리에 얹으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었냐고. 나한테는 소리 지르면서 그 여자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감싸주기나 하고. 윤세영의 말은 비난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크게 숨을 내쉬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회사에서 팀장이 직원을 때렸다고 소문이 나면 그건 윤 팀장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윤 팀장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황진구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를 짚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윤세영의 눈썹이 더 치켜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황진구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너나 행동 똑바로 해. 나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러는지 생각은 해봤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인데? 황진구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눈은 분노에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구하나 씨는 그냥 직장 동료야.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 만들지 마. 하지만 윤세영은 이미 화가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모를 것 같아? 둘이서 몰래 뭐 하는지 내가 다 지켜볼 거야. 말을 끝낸 윤세영은 발길을 돌려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황진구는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황진구는 짧은 탄식을 내뱉으며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남겨진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사장실 책상 너머에 서 있는 구하나를 가만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의 뺨은 윤세영이 남긴 흔적으로 인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손을 짚은 황진구의 표정은 심각했고 다소 미안해 보였습니다. 구하나 씨,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렇게 놔뒀다가 더 붓거나 염증 생기면 어쩌려고요? 황진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살짝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이 정도는 얼음팩 정도만 되고 있으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구하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붉어진 뺨은 여전히 눈에 띄었고 황진구의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진구는 뭔가 마음에 걸린다는 듯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구하나의 얼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더 심해지진 않았는지 확인해야죠. 황진구는 구하나의 얼굴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뺨 주위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가까워진 거리가 무색할 정도로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황진구의 시선이 구하나의 얼굴 전체로 번졌습니다. 부은 뺨이 아프게 보이는 와중에도 구하나의 이목구비는 선명하고 단정했습니다. 황진구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구하나 씨,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생각보다 훨씬 예쁜데. 황진구는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하나는 황진구가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너무 가까워요. 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죠? 구하나는 황진구의 시선에 당황하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은 뺨 때문에 더 눈에 띌까봐 조심하려 했지만 얼굴 전체가 빨개져 버렸습니다.
황진구는 이내 구하나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물었습니다. 구하나 씨, 얼굴이 더 빨개진 것 같은데요? 열 있는 거 아니에요? 황진구는 손을 내밀며 구하나의 이마에 닿으려 했습니다. 구하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구하나는 다급히 말을 쏟아내며 몸을 뒤로 물렸습니다. 얼음팩 잘하면 될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구하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사장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황진구는 책상 옆에 서서 구하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허전함과 어쩐지 더 다가가고 싶었던 충동이 교차했습니다. 구하나는 문을 열고 서둘러 사장실을 나가면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나 왜 얼굴이 이렇게 뜨겁지? 문이 닫힌 후 사장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황진구는 서 있던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방금 전의 순간들을 곱씹었습니다. 구하나 씨, 내가 대체 왜 이러지? 황진구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황진구는 신여진의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황진구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황진구의 표정은 단호하고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윤 팀장이 구하나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황진구는 짧지만 굵은 한마디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여진의 손이 잠시 멈췄고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뭐라고? 신여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황진구는 자세히 상황을 설명했고 신여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책상을 치우며 배를 눌렀습니다. 윤 팀장,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신여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윤세영이 신여진의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을 한 윤세영은 신여진 앞에서 딱히 긴장한 기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윤세영을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그랬니? 구하나 뺨을 때렸다고. 윤세영은 고개를 살짝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구하나 씨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다고요. 뭘 그렇게 유난히해요. 신여진은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며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겁고 낮은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 태도가 그게 뭐야? 어쨌든 때린 건 잘못한 일이다. 가서 구하나 씨한테 잘못했다고 해. 윤세영은 반발하듯 몸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젓더니 반항적인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제가 왜요? 걔가 먼저 나댄 거라고요. 내가 그거 가만 안 둘 거예요. 신여진의 얼굴에 찬바람 같은 냉기가 스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신여진이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신여진의 손이 번쩍 올라갔고 윤세영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에 손바닥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세영은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신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지금 저한테 손 찍어 마신 거예요? 윤세영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습니다. 신여진은 단호한 표정으로 윤세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다. 너 지금 가서 구하나 씨한테 당장 사과해. 윤세영은 이를 악물고 신여진을 쏘아보다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분노를 가득 담은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는 윤세영의 발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신여진은 손끝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팀장이 아니라 어린애를 다루고 있는 것 같군. 윤세영은 곧장 집으로 가서 최명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눈은 이미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은 신여진에게 맞은 자국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윤세영의 목소리가 떨리는 울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큰엄마가 날 때렸어. 최명진은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급히 윤세영에게 다가가 뺨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뭘 했길래 형님이 널 때려?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울분이 가득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냥 구하나가 짜증나게 하길래 뭐라고 좀 했는데 큰엄마가 그러잖아.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듣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네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엄마가 가서 말해볼게. 너 걱정하지 마. 최명진은 윤세영을 품에 안으며 가볍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마음속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윤세영의 등을 쓰다듬으면서도 신여진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형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렇지 우리 세영이한테 손을 대다니. 가만둘 수 없어. 이건 선을 넘은 거야. 최명진은 결심한 듯 윤세영을 잠시 떨어뜨려 놓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걱정 말고 쉬고 있어. 엄마가 지금 당장 큰엄마 찾아가서 얘기할 거야. 윤세영은 울음을 참으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꼭 뭐라고 해줘야 돼. 나 진짜 너무 기분 나빠. 큰엄마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윤세영의 목소리에는 진짜로 상처받은 아이 같은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딸의 얼굴을 한 번 더 쓰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형님한테 가서 따져볼게. 이제 울지 마. 알았지? 윤세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표정은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한테 손을 댄 건 아무리 형님이라도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최명진은 신여진의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콩소리를 냈고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최명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꽉 쥔 채 떨려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세영이 한 짓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뭐가 어때서? 최명진은 신여진의 냉정한 태도에 더 흥분하며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그깟 직원 뺨 한 대 맞았다고 조카 뺨을 때렸어야 했어요? 최명지의 말은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지만 신여진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신여진은 천천히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최명지를 꿰뚫었습니다. 그깟 직원? 너 지금 내 직원을 그깟이라고 한 거야? 최명진은 눈을 부릅뜨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럼 그깟 직원이 아니고 뭐예요? 최명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는 신여진의 인내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신여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올라가 최명지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뺨을 감싸며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최명지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와 충격으로 떨렸습니다. 신여진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오냐오냐 해줬더니 선을 넘는구나. 잘 들어. 구하나 씨가 바로 유진이야. 내가 잃어버렸던 내 딸이라고. 최명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라고요? 그게 무슨... 최명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그녀는 허둥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여진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구하나 씨가 바로 유진이야. 이제 우리 딸을 찾았으니 그동안 너와 네 딸이 누린 걸 모두 바로잡을 거야. 그러니까 내 딸한테 손 떼는 일은 꿈도 꾸지 마. 최명진은 간신히 자세를 바로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사과를 내뱉는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신여진은 그녀의 얼굴을 냉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발끝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구하나가 유진이라니. 거짓말이 분명해. 형님이 진짜 유진이를 찾았다고? 웃기지 마. 가짜 구하나한테 속아 넘어가겠다고. 최명진은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형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최명진은 속으로 분노를 삼키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여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책상 가장자리에 기대섰습니다. 눈을 감은 채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최명지, 네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보자.
반면 복도를 걸어가던 최명지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유진이? 구하나가 유진이 일리 없어. 가짜한테 속은 게 분명해. 내 세영이와 내 자리를 뺏으려는 꼼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또 다른 계획을 머릿속에서 빠르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뺨은 신여진에게 맞은 자국으로 인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복도 끝에 서 있는 윤세영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세영아. 최명진은 딸을 불렀고 윤세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지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큰엄마가 그런 거예요? 윤세영은 놀란 목소리로 물으며 최명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뺨에 선명한 자국을 보자 두 손을 꼭 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큰엄마가 엄마까지 때렸다고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구하나 때문에 이러는 거야. 최명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구하나 때문에요? 큰엄마가 엄마까지 때릴 정도로 그 여자가 뭐라고? 구하나가 대체 뭐길래? 윤세영은 목소리를 높이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최명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윤세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영아,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구하나가 유진이라고 했어. 윤세영은 순간 멍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지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구하나가 유진이라고요? 최명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님은 구하나가 유진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까지 다 끝냈다고 했어. 그래서 구하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난리야. 윤세영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얼굴로 최명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우리 진짜 끝난 거 아니에요? 구하나가 유진이면 우린. 최명진은 윤세영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일 리 없어. 그 여자가 진짜 유진이라면 어떻게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겠어? 가짜인 게 분명해. 형님이 속은 거라고. 윤세영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큰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검사고 뭐고 구하나가 유진일 리가 없다니까. 구하나가 유진이라는 증거를 부숴버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윤세영은 어머니의 말에 잠시 침묵했지만 여전히 표정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요. 그 여자가 진짜 유진이면 우린 어떻게 해요? 최명진은 윤세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다 알아낼 거니까 넌 걱정 말고 내 말만 따라. 윤세영은 어머니의 결연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만 믿을게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할 건데요? 최명진은 냉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구하나의 과거를 조사할 거야. 보육원 기록부터 유전자 검사 자료까지 전부 확인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알아내야 해. 최명진은 윤세영의 어깨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넌 당분간 큰엄마 앞에서 조용히 있어. 더 이상 문제를 만들면 안 돼. 최명진은 어둑한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우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 형사가 차에서 내려 최명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최명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최명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차문을 닫고 조 형사와 몇 발짝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유진이가 죽은 건 확실하겠지? 최명진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조 형사를 꿰뚫어 보려는 듯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 형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그날 일은 틀림없다니까요. 그 아이는 분명히. 조 형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최명진은 그의 말을 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확실하다면서 왜 이렇게 말을 흐려?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묻고 있는지 몰라.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 형사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날 유진이는 분명히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맞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최명진은 잠시 조 형사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날카롭게 굳어 있었습니다. 좋아. 확실하다니 믿어볼게. 그렇다면 이제 가짜에는 가짜로 대응해야겠어. 조 형사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가짜에는 가짜로 대응한다고요? 무슨 뜻입니까, 사모님? 최명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구하나가 유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차피 가짜인 거 확실하니까 보육원 관계자에게 접근해서 구하나가 유진이 아니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최명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조 형사는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필요한 인맥을 동원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최명진은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엄격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꼬투리 잡히면 안 돼. 철저하게 준비해. 보육원 사람들을 매수하든 증거를 조작하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조 형사는 차분하게 최명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모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명진은 조 형사를 잠시 응시하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일 제대로 처리하면 나중에 보상은 충분히 해줄 거야. 최명진은 마지막으로 조 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일에서 실수하거나 꼬리가 밟히면 너도 나도 끝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 조 형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명진은 차를 향해 발걸음을 돌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짜라면 가짜답게 대우해줘야지. 형님이 뭐라든 결국 내가 이길 거야. 조 형사는 최명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짧게 한숨을 내쉬고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음모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여진은 황진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신여진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황진구는 자리에 앉으며 신여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진구야. 신여진은 짧게 이름을 부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최명지를 주시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황진구는 즉시 최명지의 동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최명지가 보이는 곳에서는 항상 거리를 두고 그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진구는 최명지가 낯선 남자와 어둑한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황진구는 멀찍이 떨어져 앉아 두 사람을 지켜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의 중심은 보육원, 구하나, 그리고 뭔가를 조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 형사네. 황진구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최명지와 조 형사가 따로 헤어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조 형사가 카페를 나와 자신의 차로 향하자 황진구는 뒤를 밟았습니다. 조 형사가 멈춘 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 형사는 보육원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황진구는 건물 주변에 몸을 숨기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구하나라는 애가 유진이가 아니라고 기록을 조작해주면 됩니다. 조건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조 형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황진구는 녹음기를 켜고 조 형사를 뒤쫓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한 황진구는 적절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 조 형사를 붙잡았습니다. 조 형사는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야? 조 형사는 겁에 질린 듯 소리쳤지만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해성그룹 황진구입니다. 최명지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시켰는지 다 알고 있어요. 조작하려던 증거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조 형사는 순간 멈칫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황진구는 그의 손목을 꽉 붙잡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요. 구하나 씨가 유진이 아니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려고 했죠.
이대로 경찰서에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솔직히 말하고 넘어갈까요? 조 형사는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전부 다 최명지가 시킨 겁니다. 구하나라는 애가 유진이가 아니라는 증거를 만들어내라고. 황진구는 녹음을 계속하면서 조 형사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최명지가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조 형사는 두 손을 들고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유진이를 해치라고 말입니다. 5년 전에 유진이를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뺑소니를 가장해서. 조 형사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황진구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조 형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을 해친 게 최명지라고요? 조 형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령대로 했을 뿐입니다. 황진구는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녹음기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명지가 유진 씨를 해쳤다고? 그리고 지금도 구하나 씨를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고? 황진구는 조 형사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경찰과 회장님께 보고할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조 형사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녹음기를 단단히 쥐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신여진에게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분노와 혼란으로 소용돌이쳤습니다. 황진구는 조 형사의 녹음 파일을 단단히 쥔 채 신여진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를 향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황진구는 자리 앞까지 걸어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신여진은 황진구의 심각한 표정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조 형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유진이를 해치라고 말입니다. 5년 전에 유진이를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뺑소니를 가장해서. 신여진은 처음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조 형사가 유진의 사고와 최명지의 지시를 언급하자 두 손을 주먹 쥐고 테이블을 세게 쳤습니다. 뭐라고? 이게 다 최명지가 한 짓이라고? 신여진의 눈에는 분노가 불꽃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녹음을 멈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형사가 최명지에게 모든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백을 이 파일에 모두 담았습니다. 신여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신여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당장 최명지를 불러와. 최명지는 신여진의 호출을 받자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갑자기 왜 부르신 거죠? 최명지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부드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최명지를 응시하며 아무 말 없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조 형사의 음성이 다시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5년 전에 유진이를 사고로 처리하라고 했어요. 사모님이 그랬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신여진은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네가 내 딸 유진을 해친 증거야. 이제 뭐라고 할 거지? 최명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조 형사가 조작한 거라고요. 형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잖아요. 신여진은 책상 위를 세게 내려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거짓말 마. 감히 네가 내 딸을 죽여. 절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최명진은 뒷걸음질치며 머뭇거렸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그 녹음은 조작된 거라니까요. 제가 유진이를 해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최명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을 가장하려는 기색이 가득했지만 신여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유? 세영이 자리를 위해서였겠지. 네 딸을 위해 내 딸을 없애려고 한 거잖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최명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웃으며 경고했습니다.
네가 무슨 변명을 하든 이젠 소용없어. 법대로 처벌받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지옥 끝까지 굴러떨어지게 만들 거야. 최명진은 머릿속에서 빠르게 핑계를 찾으려 했지만 신여진의 날카로운 분노에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정막 속에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고 재판의 결말을 기다렸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최명진은 머리를 단정히 묶고 단호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그녀의 불안과 초조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증거를 정리하며 선고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최명진은 고의로 혜성그룹 상속자인 유진 씨를 제거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피해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합니다. 최명진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재판장의 시선을 피하며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끝까지 버텨야 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전 최명지에게 최후 진술을 물었습니다. 최명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가슴에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그저 제 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구하나라는 여자가 혜성그룹을 차지하려고 들어왔고 저는 그걸 막으려 했던 거예요. 제 모든 행동은 제 딸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최명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눈물까지 고이며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최명지 당신의 범죄는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의 최후 진술은 개인적 감정을 담고 있을 뿐 법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더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명지 유죄.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최명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으로 크게 떠졌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무기징역?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던 최명지는 얼굴을 감싸며 절규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 딸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경찰관이 다가와 최명지를 끌어올렸습니다. 최명지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외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감싸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